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중국 역사에서 유독 짧은 영화를 누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죠.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하며 이대한 제국의 시대를 열었지만 고작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비운의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사라진 제국의 그림자가 2000년이 넘도록 중국 대륙의 통치 시스템을 지배해왔다고 한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한 시대를 평정했던 그 막강한 힘의 원천이 동시에 제국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강력한 시스템 하나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리고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볼 겁니다. 잔혹함과 효율성, 그리고 급작스러운 붕괴와 지대한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키워드 속에서 진나라 법률 체계의 복잡한 본질을 함께 파헤쳐보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까지 약 200여 년간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는 이름처럼 수많은 국가들이 저마다 패권을 다투며 끝없는 전쟁을 벌였고 백성들의 삶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마을은 폐허가 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절박함이 온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세에서 살아남아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모두가 해답을 찾아 헤매던 시기였죠. 바로 이때 서쪽 변방의 척박한 땅에 자리했던 진나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진나라는 다른 육국에 비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뒤처진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효공은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 인재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찾았고 마침내 위나라 출신의 젊은 개혁가 상항을 만나게 됩니다. 상항은 효공에게 이 혼돈을 끝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유일한 길은 오직 법과 국가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라 역설했습니다. 개인의 도덕이나 예의가 아닌 엄격하고 공정한 법률만이 백성을 다스리고 국가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바로 법과 사상이었죠. 당시 보수적인 다른 육국과는 달리 진나라는 서쪽 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인지 아니면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상항의 급진적인 법과 사상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진나라가 강력한 국가로 변모하는 첫걸음이자 훗날 천하를 통일할 위대한 제국의 초석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진나라는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잔혹하리만치 효율적인 법의 칼날을 꺼내 들게 됩니다. 과연 상항의 변법은 어떤 모습으로 진나라를 바꿔 놓았을까요? 상항의 변법은 진나라를 뿌리부터 뒤흔들며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철저한 법치주의의 확립이었죠. 상항은 혈연이나 신분 같은 봉건적 요소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 앞에서 모든 백성은 평등했으며 철저히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는 농업 생산량 증대와 군사적 공로를 국가 발전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백성들에게는 농사와 전쟁에서 공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그 대가로 명확한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법을 어기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가혹한 형벌이 뒤따랐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그를 감시하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웃과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가 도입되어 사회 전체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개혁은 처음에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기득권층의 불만이 컸죠. 하지만 상항은 왕실의 태자까지도 법을 어기자 가차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법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진나라는 눈부신 속도로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법에 따라 열심히 농사를 지어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했고 전쟁에서는 용감하게 싸워 영토를 확장했죠. 다른 육국이 여전히 낡은 봉건 제도에 얽매여 있을 때 진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효율적인 관료제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국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진나라는 거칠 것 없이 중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상황은 자신이 세운 법의 엄격함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자 과거 자신의 법에 의해 처벌받았던 이들이 복수를 꾀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거열형에 처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진나라의 법치는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상황의 피와 땀으로 다져진 법치 기반 위에서 마침내 진시황이 등장합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기원전 221년 마침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 진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천하를 다스린 진시황은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가의 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사마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각기 달랐던 문자, 도량형,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여 제국 전역에서 소통과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죠. 또한 전국 각지에 도로망을 건설하여 중앙의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군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제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진시황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통일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가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학파의 서적들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하는 분석행류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오직 법가의 사상만이 진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죠. 또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 건설과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아방궁 건설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진시황의 통치는 겉으로는 완벽한 질서를 자랑했지만 그 속에서는 백성들의 신음과 불안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은 더 이상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을 통제하는 잔혹한 칼날이 되어갔던 것이죠. 제국은 강력한 법의 통제 아래에서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그 법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현실이 되고 말았죠. 천하를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는 백성들의 깊어진 원한과 거센 봉기로 인해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잔혹한 법으로 다져진 거대한 제국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 뒤에는 다시금 극심한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혐오했던 난세가 다시 찾아온 듯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니 바로 한고조 유방이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가혹한 통치에 깊이 지쳐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죠. 한고조는 진나라 법률의 복잡하고 잔인했던 조항들을 모두 폐지하고 백성들을 위한 단 3가지 조항만을 담은 약법 3장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변화였죠.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한 자와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법의 원칙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억압적인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진정한 자유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을 테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법제를 철저히 부정했던 한나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러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광활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일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통제하는 진나라식 군현제는 비록 백성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웠으나 그 행정적 효율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나라는 진나라의 법률체계 전체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았지만 그 핵심적인 통치 시스템,
즉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와 법률의 기본 틀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뼈대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새로운 살을 다시 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거대한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는 진나라가 이미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던 셈이죠. 그렇게 진나라의 법은 제국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지만 사실은 중국 대륙의 새로운 왕조들에게 유령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잔혹함으로 얼룩졌던 이 법의 그림자는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중국 왕조의 통치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강력한 질서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 정신은 대대로 이어지는 제국의 근간이 되었죠. 한나라를 넘어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앙집권적 제국들은 진나라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큰 틀 안에서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나라의 짧은 영광과 비극적인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나라의 진정한 유산은 그 법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천하 통일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백성을 억압했던 그 이중적인 법의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2000년 넘게 지탱해온 굳건한 뼈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짧은 생을 살았던 진시황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법의 유령은 여전히 중국 대륙을 떠돌며 강력한 중앙집권의 가치를 속삭이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진나라의 법은 단순한 잔혹함을 넘어 중국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영원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진나라가 그토록 짧은 생을 마감한 뒤 대륙은 다시금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억눌렸던 백성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그들의 절규는 천하를 뒤흔들었죠. 진시황이 세운 통일 제국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한나라의 건국자 유방 역시 이러한 민심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잔혹한 법률을 폐지하고 오직 사람을 죽인 자, 남을 다치게 한 자, 물건을 훔친 자에게만 벌을 내리는 약법 3장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죠. 가혹한 형벌과 강압적인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던 백성들에게 약법 3장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전의 억압적인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인간적인 통치를 약속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일이 어디 단순한 약속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광활한 영토와 수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깨닫게 되었죠. 아무리 진나라의 법이 잔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축해놓은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행정 시스템만큼은 실로 경이로운 효율성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한나라는 진나라의 가혹한 형벌은 배제하면서도 9년제와 같은 행정구역체계, 관료 선발 및 운영 방식, 그리고 조세제도 등 실질적인 통치 기반은 진나라의 유산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몸속 깊이 스며든 유전자처럼 혹은 거대한 건물의 굳건한 뼈대처럼 진나라가 설계한 통치 시스템은 새로운 왕조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진나라의 그림자를 지우려 했지만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씨앗을 발견했던 셈입니다. 이러한 진나라법의 계승은 한나라를 넘어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왕조의 통치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진나라의 법은 단순한 잔혹함을 넘어 거대한 통일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스템을 제공했던 것이죠.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 법의 유산이 없었다면 과연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끊임없는 분열과 혼란 속에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여러 국가로 쪼개졌을지도 모릅니다. 진나라의 법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문명을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나라의 짧은 영광과 비극적인 멸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질서가 가져다주는 효율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성 말살이라는 영원한 딜레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시스템과 법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죠. 과거의 역사가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거울이라는 사실을 진나라의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나라의 법을 잔혹하다고 비난하지만 그 법이 없었다면 과연 거대한 중국이라는 통일 국가가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적인 선악을 넘어선 역사적 복합성, 그리고 법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졌던 인간 사회의 명암을 진나라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결국 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법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